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하셨죠? 그야말로 도시가 미세먼지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정부와 충남도는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석탄 화력 발전 상한 제약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30년이 지난 오래된 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지속적인 계획도 추진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며 최악의 대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충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며 석탄 화력 발전 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화력 발전 상한 제약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석탄 화력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14%를 차지하며 중국발 미세먼지나 민간 사업장에 비해 빠르고 확실한 개선 대상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미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고 30년이 지난 오래된 발전소들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해 당초 2029년에서 2031년이었던 당진 화력 1에서 4호기의 수명을 2039년에서 2041년까지로 10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진환경연합은 당진화력이 KDI 예비 타당성 조사를 투자 근거로 제시하며 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연장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측은 환경설비를 개선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고 말했지만 예타 조사를 살펴보면 총 사업비 1조 5,069억 원 중 환경설비는 4,268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28%에 불과하고 수명 연장을 위한 보일러 등 주설비가 54%를 차지합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노후발전소의 수명 연장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피해가 크다며 경제성보다는 환경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화력발전소들이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얼마 전 서천에서 친부를 살해한 아들이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아들은 조사 중 공범이 있다고 밝혔고 경찰은 공범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정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천 친부 살해 및 인천 노부부 살해 사건의 공범이 검거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서천 지역에서 발생한 친부 살해 사건의 공범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친부 살해 사건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9일 수사진을 급파하여 공범을 서울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고 공범이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집에서 강취한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 후 처분해 수익금을 공범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5일 아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공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행 가담 내용 등 보강 수사 후 이번 주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 행정직영화를 반대하는 집회가 15일 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급식센터 직원들과 농민들, 직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가두 행렬이 펼쳐졌는데요.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일 시청 앞에서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행정직영화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2시부터 시작된 집회에는 급식지원센터 직원들과 농민들, 조공법인 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조공법인 직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직영화를 멈추라 외치며 급식센터 행정직영화를 반대했습니다. 이어 당진시청에서 문예의 전당 터미널을 거쳐 당진시청으로 돌아오는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공법인 이부원 대표이사는 조공법인 조합장 총회 결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10일 당진시청 7층에서 회의를 열고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안과 학교 급식지원센터 지경에 따른 운영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렇게 당진시 학교급식센터의 시 지경 전환이 구체화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조공법인이 운영하던 것을 당진시가 지경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무슨 상황인지 김미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진시가 이르면 올해 3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3월 충남도 내 처음으로 문을 연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동안 당진시 농협 해나루 조합 공동사원법인이 수탁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학교와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식재료 가격을 다른 시군에 비해 비싸게 설정하며 급식재료 납품 단가를 높게 잡아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당진시와 조공법인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는 경영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감사권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권한이 빠져 있어 조공법인의 독단적인 운영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난해 12월 당진시와 충남도의 감사와 경영진단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2018년부터 행정주동형 부분위탁으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 행정직영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이라는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조공법인의 현재 통합 위탁 운영 방식에서 업체 선정과 가격 결정, 수 발주 등의 행정 업무는 시가 직접 수행하고 계약과 정산, 검수, 배송 등 물류 부분은 조공법인에서 위탁하는 내용을 조공법인에 제안했습니다. 시의 제안에 조공법인은 센터장은 조공법인의 대표가 맡을 것, 2011년부터 12년까지 발생한 적자 8억 원을 시가 예산을 확보해 보상할 것, 향후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 수립의 명문화, 수 발주는 조공법인이 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던 중 12월 21일 조공법인은 조합장 총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해 APC에 대한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진시가 대부분의 조건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조공법인 측은 애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부지가 당진 지역 14개 농축 낙협이 출자해 마련했으며 현재 소유도 해나루 법인이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배송 차량 운영 문제 등 학교급식지원센터와 APC를 떼놓을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도의 감사 결과 운영상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민원 제기에 의해 당진시가 직영화를 추진하며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공법인 측은 시에서 학교급식센터 부분 위탁에 참여 불참, 준비 유예기간인 1년이 수탁 운영 여부를 한다 안 한다식의 통보 문서를 조공법인에 발송함으로써 강압적으로 직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조공법인의 결정에 당장 학생들의 급식에 지장을 줄 수 없다며 이르면 2019년 3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키로 결정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시가 2019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5급 이상은 승진과 전보를 포함해 총 31명인데요. 건설도시국장은 충남도 현명기 자연재난 대응팀장이 보직을 맡게 됐습니다. 정미경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2019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5급 이상은 승진과 전보를 포함해 총 31명으로 건설도시국장은 현명기 충남도 자연재난 대응팀장이 1월 7일 전입해 보직을 맡게 됐습니다. 또한 박종희 시립도서관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당진시에서 두 번째 여성 서기관이 됐고 지역경제과 이영한 일자리지원팀장은 감사 법무담당관으로 승진했습니다. 6급 이하는 449명이며 이들 모두 16일 인사발령 후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단행된 인사에 이어
이번 정기 인사 역시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재직한 Y씨를 과장으로 강등 배치하고 다른 Y과장을 소장에 승진시켜 공조직의 질서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게 대다수의 반응입니다. 또한 정책 담당관실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지속가능 발전 담당관으로 명칭만 바꿨고 임기제 직원들을 해임해야 함에도 유지하는 등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현재 인사권 남용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잦은 보직 이동이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주요 철새 도래지 중 하나인 삽교호 때문에 겨울철 고병원 AI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에 당진시가 삽교호 인근 자전거 도로를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2달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는 겨울철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머무르는 겨울 철새들이 북상하는 시기에 맞춰 철새 도래지인 삽교호 인근 자전거 도로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쇄 구간은 신평면 운정리부터 우광면 신촌리까지 약 6km 구간의 삽교호 자전거길이며 폐쇄 기간은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시는 폐쇄 구간 입구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과 자전거 출입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현재 구제역과 AI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평면에 거점 소독초소 1개소도 운영하는 등 겨울철 가축질병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검사를 강화하고 가금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소독시설 설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있으며 삽교호와 성문 방조제 등 겨울철새 도래지 주변에 대한 집중 방역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삽교호 자전거길을 임시 폐쇄하는 것은 AI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철새 도래지 출입을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얼마 전 당진 부곡공단 내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사태에 대해 당진시가 법령에 따르면 책임기관이 당진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듯 시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쯤 되니 당진시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진 시민의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미경 기자입니다. 지자체에서 여기 우리 당진시에서 사고 나면 누가 죽어요? 당진 시민이 죽잖아. 그럼 당진시에서 당연히 그런 안전조치를 해야지. 왜? 그런 위험 요소가 이미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발견이 됐는데도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당진 부곡공단에서 땅이 꺼지고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외관상으로도 건물에 나타난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 계단이 주저앉고 건물과 화단 사이에도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거는 당진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소규모의 싱크홀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땅이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아하임텍 안동건 대표는 부곡공단 내 집안 침하 원인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공사로 보고 당진시에 긴급민원 신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에 안전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한전 측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중부건설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수직 공사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렇게 민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은 해주시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도 없고, 왜냐하면은, 집안 침하의 원인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공사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당진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 중일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진시가 그거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요. 법령에. 네. 예. 그 공사를 시행한 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전력공사하고 민원인하고 얘기가 돼서 정리를 하셔야 될 사항이지. 이것이 권한이 없는 우리 당진시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당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하는 곳은 당진시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을 법령에 대해 따라서 우리는 재난 안전에 대한 예방이나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요청이나 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하거나 예산을 수반해서 무엇을 공사를 해주거나 무슨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 책임관리기관이 가스공사하고 전력공사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저거거나 폭파가 되거나 저거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책임도 관리 주체인 그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책임은 관리 주체인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져야 한다는 당진시.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국민을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사건과 최근 일어난 강릉 펜션 사고. 대부분의 사고는 모두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던 것을 명심하며 당진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의 세금 사용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내가 낸 세금 과연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당진시 공무원의 해외 출장 비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1방송이 분석했습니다. 당진시의 세금 사용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그 가운데 공무원의 해외 출장 사용 내역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정 공시 자료를 비교해봤습니다. 2016년에 사용된 해외 출장 여비는 총 2억 5,900만 원, 2017년에 사용된 여비는 총 4억 480만 원, 그리고 2018년에는 4억 6,300만 원으로 점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 여비는 공무 집행을 위한 국외 업무 여비와 연수, 교육, 견학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화 여비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8년에 국외 업무 여비는 1억 7,310만 원, 국제화 여비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진시의 해외 출장자 수는 평균 160명으로 공무원의 약 29%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도의 전체 기초단체 해외 출장자 비율은 평균 20%입니다. 당진은 전국 243곳의 지자체 중 22위, 충남도 내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도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2019년도 해외 출장 여비 예산은 2018년과 비슷한 4억 3,160만 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에 열린 행정감사에서는 해외 출장 후 출장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해외 출장 보고서는 인터넷 공개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진시가 공개한 국외여비 집행 현황 역시 2016년도 자료에 그쳐 있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당진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